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어제 저녁 한밤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오늘중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서 여야 극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대선 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지금 국회 법사위 소위와 안건 조정 소위 그리고 전체 회의를 강행 처리를 지금 민주당이 한 거죠. 검수완박법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안 소위를 열었고요. 국민의힘이 보이콧하진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따지려고 했는데 뭐 거의 일사천리로 그냥 뭐 토론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그야말로 소수당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는 원래 소수당이 이거 하자라고 이 위원장에게 제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이 옛날에는 무조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여야가 합의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법안도 연말까지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쟁점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그냥 일괄 타결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쟁점 법안일 경우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보다 더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많이 갖게 하겠다. 이게 취지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거 안건조정위에 올려주세요 하면 안건조정위가 따로 열립니다. 6명. 그러니까 여야가 이번엔 동수입니다. 법안 소위는 동수가 아니에요. 전체회의도 동수가 아닌데 안건조정위원회만큼은 여당 셋, 야당 셋 해서 3대 3으로 해서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얘기하면 당연히 통과가 안 되죠. 3대 3이니까. 그러면 90일 동안 다시 타협을 보고 조정을 해봐라. 이건 그야말로 소수당을 위한 이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걸 편법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야당 셋 중에 한 몫을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자당의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으로 집어넣고 3대 3, 겉으로는 3대 3이지만 4대 2가 된 겁니다. 즉, 열자마자 그대로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2가 되니까.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엄청난 비난에 직면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 중재안을 들어줬다가 파기하는 바람에 묻혀졌어요. 완전히 묻혀져 버렸어요. 민영배라는 이름조차도 어저께 그 민영배 의원이 제일 신났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중재안 때문에 제일 괴로워했던 건 민영배 의원 같아요. 위장 탈당으로 욕은 욕대로 먹고 자기 역할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준 걸로 나중에 뭔가 큰 자리라도 하나 자기가 얻을 수 있는데 이 욕은 욕대로 먹었는데 그냥 중재안으로 해서 타결이 된 상황이라면 민영배 의원이 되게 화가 났을 텐데 지금 어쨌든 한 몫을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에서는 뭐 상당히 이 신랑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야 의원들 간에 안건조정위가 11시 50분에 끝났고 12시 10분 즉 한 20여 분간에 고함이 나오고 근데 보니까 이 민주당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때 막잖아요. 그러고 고함치고 그러니까 술 먹었죠. 술 냄새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그 음주 측정기 갖고 오세요. 지금 다 야당분들 전수조사 하겠다고. 웃지 못할 얘기지만 이 카메라가 들이대니까 별의별 그 수법을 다 동원을 하면서 사실 국민의힘도 잘한 거 없어요. 어저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하는 정도지. 보여주기 쇼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벌써 명분을 잃어버렸는데 국회 합의한 것을 자기들이 3일 만에 뒤집고 아무런 논리도 없는 거 가지고 와서 반대하니까 그게 무슨 보여주기 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요. 결사 저지했다는 국민들한테 지금 워낙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때만 해도 법사위 앞에서 완전히 봉쇄를 하고 우리
법대로 하자, 법의 취지대로 하자라고 그때 싸웠는데 어저께는 법사위 다 이렇게 열어주고 그러니까 법안 소위 열어주고 전체회의 다 열어주고 대신 피켓팅으로 저항했다라는 정도지 뭐 거기 몸싸움이 있었다 뭐 고함이 질러졌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은 퍼포먼스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 소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된 이 검수완박법에 좀 몇 가지가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뭐 등이 중으로 바뀌고 가장 이제 눈여겨보는 게 조금 더 양보한 거 아니면 더 강화한 거 이렇게 나눠보면 강화한 거는 등이 중으로 바뀐 겁니다. 즉 6대 범죄 있지 않습니까? 네, 6대 범죄 뭐 이 공직자 선거 군수 산업 뭐 이런 부패 경제사범 이런 6대 범죄에서 사실 합의안에서는 2개잖아요. 부패 경제사범. 네. 근데 이거 합의안에서는 부패 경제사범 등 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건 중요한 범죄다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계속 수사를 영위하게 한다 이런 부분인데 등을 중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훨씬 좀 시계를 더 돌려보면 6대 범죄도 등으로 돼 있어요. 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등으로 돼 있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측 보도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저기가 돼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등이라는 건 여지가 있다. 다른 것도. 그래서 시행령으로 네. 6대 범죄를 보다 더 많은 다른 수사도 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 추정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등을 중으로 바꾼 겁니다. 부패와 경제 중에서 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한다. 특정 사건을 즉 다른 것은 일체 절대 못하게. 아주 그냥 방백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못을 꽝꽝꽝꽝 박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네들이 욕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게 정치인들이 선거 사범이 되는 경우 이제 그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경찰 수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검찰의 이 선거 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선거 사범은 다 정치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빼야 돼 하고 뺐는데 이게 비난을 엄청 받으니까 시간만 조금 더 준 거예요. 즉 이번 6월에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만큼은 할 수 있게 6개월, 뭐,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요. 예. 12월 말까지 그 사건만 딱 할 수 있다. 이게 정의당이 요구해서 받아들인 걸로 해갖고 정의당이 내 안을 받아줬으니까 나 이 합의안 찬성이야.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스토리를 그런데 돼버렸습니다. 뭐 지방선거는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치러지는 2024년에 총선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기들은 싹 빠져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역시 뭐 자기네들은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뭐 그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야 신구 권력이 짜고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외로 속도전을 펴는 것 같아요. 당초는 조금 완충 기간을 더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28일, 29일 이어지면은 뭐 주말이라도 이렇게 처리할 듯 하더니 당장 오늘 처리 수순에 지금 돌입한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여론이 우리 편이다. 빨리 하더라도 여론이 그렇게까지 자신들한테 비판적이지 않다. 즉 지금 우선적으로 비판을 받는 건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현재 여론이 이런 상황일 때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 분석은 이겁니다. 그래도 박병석 의장이 한 번 더 이렇게 숨을 고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제안을 하고 박병석 의장이 숨을 고르게 해서 28일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다 예상을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그냥 강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도 바로 법사위에 처리하자마자 말하자면 자정에 한 거니까 오늘 새벽에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본회의 상정하기는 그러니까 좀 뜸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자칫하면은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줄 수도 있다 해서 좀 속도전을 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사 저지한다는데 무슨 결사 저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유일한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도 저는 정의당이 네. 이 검수완박법에 반대한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시킬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180석이 돼야 하는데 안 될 179석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당도 지금 찬성적으로 돌아버렸잖아요. 중재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찬성이다. 그렇게 되면은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강제 종료 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도 우군이 든든하기 때문이죠. 정의당이 지금 찬성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대면 정의당은 이번 중재안에 또다시 그 안에 세밀한 어떤 그 조율 속에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참여를 네.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몇 가지 부문들 뭐 그 선거 사범과 관련해서 이 지방선거를 포함시킨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민주당과 협의를 했고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이 수기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동참을 한다 하고 찬성적으로 돌아섰습니다. 179석이니까 1석이 필요했는데 6석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이게 왜 안심이 되냐면 아무리 그래도 179가 전부 다 찬성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서는 기권하는 표도 있겠고 반대하는 표도 한두 표라도 있겠죠.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데 그런 어떤 변수를 감안해서 6이면 그래도 안정적이다. 최소 그런 리스크가 5를 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산하에서 정의당까지 합쳐서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고요. 국민의힘은 진짜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예.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료시켜보는 그만이니까 뭐 민주당에서 회기 쪼개고 자시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회기 쪼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 뭐 그냥 바로 뭐 본회의에 회기 올려서. 내에 예. 본회의에서 처리해버리면 처리할 되는 수 거니까요.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1일이든 2일이든 소집을 해갖고 예. 회기 쪼개기를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회기 쪼개기를 하려면 또 법안을 하나씩 또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2개 법안이잖아요. 검찰청법하고 그렇죠. 형사소송법하고. 그러니까 총 빨리 하더라도 2박 3일 정도의 어떤 일정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략도 투쟁력도 없는 완전히 뭐라게 하나 허사비 원내대표인가 무슨 사선이나 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원내 전략을 세우느냐는 소리가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말은 못하고 있지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정도의 큰 실책을 범했다고 한다면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까지 뭐 관행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25일 날 또 인수위 방문을 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SOS를 친 모양이죠. 그러니까 26일 우총에 그 이용 수행실장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첫 번째 우총에 발언에 나서가지고 뭐 사실상 윤 당선인의 메시지를 낭독을 했다면서요. 원고를 아예 들고 왔답니다. 어. 원고를 들고 아예 원고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이 스포츠 출신 아니니까 운동선수 출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계 올림픽, 동계 스포츠 선수 출신이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선거 캠프가 치러질 때부터 아예 수행하는 그런 그 비서관으로서 일을 했고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이 신임하는 그런 그 수행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권력이라는 게 거리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진짜 공간적 거리 아닙니까? 실제로 공간적 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에 늘 24시간 붙어 있었던 이용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의원들이 생각을 했대요. 의원총회에서 저 사람이 발언하는 거 처음 봤다. 처음 봤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발언을 할 기회가 그렇게 대중 앞에서 여러 예. 사람 앞에서 할 기회가 없고 또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기회가 없으니까 대개들 발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들 무슨 탤런트다 뭐 무슨 바둑 기사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발언이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겠지요. 오직에야 거기다가 이렇게 원고를 써주었겠습니까? 가서 엉뚱한 소리 할까 봐서.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이게 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도 권선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 두 가지가 이 이용 실장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의총이 원래는 짜여진 게 아니었다면 한번 그렇게 되돌리게 되는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리더십이 뭐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할 수 있냐? 물론 첫 번째 의총에서 통과시켜준 의원들 책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런데 그날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온 걸 보면 이용 그 의원이 맨 처음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게 이 전체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당선인의 뜻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진 분위기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 당선인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건 제기하고 또 짚을 건 짚어야 그게 의총이고 국회의원이지. 그럼 과거하고 무슨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이러면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권선동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강경한 어떤 목소리로 언론에 나와서 지금 강경투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왜? 저 사람 며칠 전에 자기가 낸 안대로 지금 국회의장이 다 해줬다고 자기 자랑을 했던 사람 아니냐. 중재안 잘했다고 자랑했던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갑자기 강경투쟁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권성동 잘라야죠. 자르고 다른 사람이 해서 선수 교체, 그리고 우리 권선동이 잘못한 거다 하고 그 책임 다 돌려버리고 다시 재협상에 나서면서 투쟁을 한다 그러면 그나마 국민들이 바라봐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한 입으로 두 말한 사람, 입장 한꺼번에 그냥 바꿔버린 사람, 명분도 실리도 잃은 사람, 이런 어떤 정당에 누가 지금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결사 저지한다고 하는데 결사 저지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소수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식투쟁 해갖고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사 저지한다 그러면은 필리버스터도 안 되고 그러면은 단식이라도 들어가든가 뭘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피켓이나 들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사 저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에도 사실 그걸 들어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경수라는 사람이 워낙에 문재인의 오른팔 아닙니까? 이 오른팔을 특검을 한다는데 문재인이 들어줬을까, 민주당이 들어줄까,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에 드라이브를 건 거야. 나 혼자 하겠다. 괜찮다. 나 혼자 하겠다 하고 7일을 했습니다. 그 7일 동안 처음에 어떤 여론, 긴가민가한 여론이 하루하루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도 엮여지고 누군가 나타나서 뺨 때린 거, 김성태 원내대표 뺨 때린 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서 민주당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거든요. 아무튼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판으로 모든 것이 폭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6.1 지방선거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갔는데, 본인은 책임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큰 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 때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방송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패키지 딜을 해갖고, 정치란 게 어차피 본인 얘기대로 대화와 타협이면은 거기서 기브 앤드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는 것만 주고, 예를 들면은 중수청 만들기 위한
특인가? 사진 특위. 예. 그것도 어떻게 집권당 대표가 위원장도 다 그쪽으로 뺏기고. 넘겨주고 인원도 그 7명이고 거기다가 무소속도 또 한 명 들어가면은 13명 중에 8명이 5대 8이 됩니다. 5대 8명. 8이 돼.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수청도 민주당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또 정치 분석가들은 그거 뭐 중수청 세워봤자 만들어봤자 결국 법무장관 안에 들어가고 한동훈 손아귀에 들어간다. 또 그 중수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별 문제 없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예. 중수청장을 국회에서 무슨 임명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추천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법무장관이라든가 뭐 행안부 장관 아니고 지금 공수처처럼 별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버리죠. 왜 이런 것까지 전부 양보를 해버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 양보하면서 뭐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라든가 당장 코앞에 닥친 청문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기로 이렇게 내락이 된 모양이다. 근데 지금 한덕수 청문회 이거마저도 원래 20일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보이콧했죠. 청문회 생긴 이후로 처음이에요. 총리가 보이콧 항하면서 그 기간을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거예요. 옛날에 왜 그 예산심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국회 그 예산, 그러니까 정부 예산 넘기는 게 그래서 기자들이 언제나 힘들었던 게 12월 31일까지 붙잡고 있었거든요. 원래 10월 말인가 그때까지 법은 돼 있는데 지금은 그거 지킵니다. 근데 이거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했을 때 20일 내로 청문회를 꼭 열었어요. 무조건. 열었죠. 예. 딱 한 번 하루 연기한 적은 있어요. 하루. 그러니까 뭐 이틀인데 하루만 이렇게 연기를 해서 한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시한을 넘겼다라는 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한을 넘기지 않고 뭐 부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시한 내 처리를 했죠. 그러면 자기네들은 칼이 있잖아요. 본회의 갖고 지금 176선이니까 부결하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회를 안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덕수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가 흔들어 놓겠다. 한덕수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 청문회에서의 18개 장관 다 흐트러졌죠. 이걸 흐트러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5월 10일 날 취임식 이전까지 그러니까 한덕수의 가부 이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어요. 5월 3일 날 지금 청문회 일정이 다시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하루 이틀 또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려워지죠. 그러면 나머지 장관들의 재청권도 총리가 있어야 재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김부겸은 그럼 계속 앉혀놓고 새로운 정부의 장관들 재청해달라고. 김부겸이가 부총리만 뭐 재청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부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임명을 하면은 다 뭐 그건 가능한데 모양새가 정말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의도가 한덕수를 낙마시키기 위한 거냐. 한덕수에 대한 여론도 안 좋지 않습니까? 언제적 사람이 지금 나왔고 그거 하는 걸 보면 완전히 우리나라 귀족 엘리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를 주저앉혀갖고 아예 윤석열 이 정부를 멱살을 확 그냥 초장에 꺾어 놓겠다. 이번에 기선을 딱 잡았으니까 검수완박법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한덕수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호영 또 김인철 교육부총리 한동훈 법무장관 이 사람들을 낙마를 시키겠다 이런 건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딱 보면은 꽃놀이패는 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다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첫 번째는 아니 한덕수를 뭐 나중에 들어주더라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이 정부 출범에 지장을 받게 된다. 당연하죠. 그럼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것들을
협상으로 나한테 얻어낼 수 있다. 더 양보를 해야죠. 더 빌고 뭐를 내가 이거 들어줄게 저거 들어줄게 하면서 카드를 받아낼 수가 있다. 완전히 지금 무릎이 꿇렸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아니 뭐 한덕수는 들어주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한동훈 진짜 잡고 싶은 한동훈과 정호영은 어차피 국민들이 비난하는데 김인철이나 혹은 김현수까지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포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이 삿바로 확 휘어잡겠다라는 참 다목적 카드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권성동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법도 그렇고 지금 인사청문회 이 한덕수 총리 청문회를 파행으로 끌고 간 것도 그렇고 대선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전혀 승복을 안 하고 지금 불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표출이 되는 게 이 한덕수 인사청문회 발목 잡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처음부터 흔들어 놓고 그래갖고 5년 내에 자기들 페이스대로 지금 끌고 가겠다.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왜 광우병 갖고 6개월, 8개월을 그렇죠. 국정을 마비시켰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게 큰 의제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이렇게 쌓여나가면서 흔들어 놓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야, 너네 왜 그러니? 왜 발목 잡아? 그래도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권성동으로부터 헛발질하고, 전국을 자기의 페이스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락으로 지금 해서 도리어, 이렇게 그 전국을 휘어잡고, 발목 잡고, 선거 불복을 하고, 이런 비난을 여당이 받아야 되는 걸 아예 막아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출범 때가 가장 힘이 센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다 새 대통령이라든가 새 정부의 좀 눈치도 보면서 말도 좀 조신하게 하고 관리들. 뭐 여야를 떠나서 그렇죠. 특히 공무원들. 예. 공무원들이 그때는 좀 일하는 척하고 막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민주당에 완전히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빌미를 권성동이가 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민영배 위장탈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구잡이로 법사위 본회의 다 처리해버리고 그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다 그거 해놓고 나서 이제 또 인사청문회 가지고 또 무릎을 ቁ리겠다. 그렇죠.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면서 저렇게 발목을 잡는 거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6일 지방선거로 나타나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